지금 속보 하나 떴는데요?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부지법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요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남부지법? 근데 이게 마치 저는 이 남부지법 권성수 판사가 좀 밉게 보여서 그런지 뜨끔? 우리 갖고 장난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들고요. 네. 네. 이럴 거면은 충북이나 그 이전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징계권에 대해서는 왜 다 가처분 인용을 받아줬는가. 장난치나 하도 욕먹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뜨끔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효원 대변인? 네, 참 저는 이게 당내 의원님 관련된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평론을 하기는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남부지법에 대해서만. 네, 그런데 이 남부지법에서 사실 우리가 이른바 어저께 제기했던 게 이 재판을 원래는 골라먹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랜덤으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 배당은요. 그러면은 지금 합의부 51하고 52 두 개가 있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당의 가처분 사건은 한 곳에서만 한 재판부에만 지금 배당이 되고 있는 게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정치 관련된 분야별로 재판부 배당이 일단 먼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랜덤을 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랜덤 돌면 계속 1번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석연치 않다라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어저께 있었는데 오늘은 네 가처분이 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보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진숙 위원장 공천 여기 컷오프 시킨 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공천에 대해서 열이 좀 받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내에서 어떤 후보를 낼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당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우리가 법원이 이걸 좌지우지하고 그 법원 중에서도 남부지법에 약간 좀 이상한 판결을 좀 옛날에 했던 분이 우리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야 이거 기각되나 안 되나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게 맞는 거냐고. 아 정상적이면은 이거 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당 문제고 우리 개입할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컷오프에 무슨 뭐 법적인 그게 뭐가 있냐고 사실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네, 오죽하면은 판사님이 직접 공관위원장 하시라 이런 자조 섞인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간에서는 이번에는 그럼 왜 기각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부동의 1위 후보 이진숙 위원장을 못 나오게 하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사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주호영 의원 무소속 나오라고 판사가 자극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되는 게 싫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그냥 다른 판사는 모르겠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그 유명한 권성수 판사. 판사님 그냥 차라리 우리 당 대표하세요 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의 그 권성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이제 판사의 판결에 예전에 그 전까지는 판사 판결은 그냥 뭐 그냥 따르는 거 좀 불만이 있어도 따르는 게 원칙이었는데 워낙 이상한 판결이 문재인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판사들은 무엇을 협박을 받았나? 왜 판결이 이렇지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판결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인 상권 분립을 깨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60%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절망합니다. 진짜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1인 1표잖아. 국민들 67% 이상이 상권 분립을 침해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투쟁을 한다, 머리띠 메고 뭐 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박살날 건데. 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지정 논리 좀 벗어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길 걸 우겨야지.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했다라는 이런 선이라는 게 우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있었고, 뭐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50억 그 클럽 그거 갖고 우리는 옹호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다 옹호를 하고 앉았으니 우리 편 좋아. 어떡하라니, 이거 어떻게 싸워, 이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이제 잘못된 제도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의 뭐 첫 번째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앞으로의 이런 법원의 판결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게만 피해가 되는 정의롭지 못한 그런 판단들이 나온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아 맞다 대법관 증언하지 그러면 대법관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또 뿜어주는 건가라는 그런 야릇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대법관 증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판결 받으면 이거 저 사람들 이재명 눈에 잘 들어서 대법관 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나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약속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남부지법 권성수 판사가 보여주는 국민의힘 보수 분열 판결.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2024년에 검찰이 모여갖고 진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결국 이제 불기소를 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이게 처벌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불기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특검이 물어닥치면서 특검 이제 기소를 합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무죄. 1심에서 김건희 여사 그 분야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이제 항소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불기소한 그 검찰에 대해서 뭐 왜곡죄를 적용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이거는 당연히 특검이 무리한 기소라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곡죄로 뭐 그 당시 검찰을 처벌하느니 그다음에 뭐 그 가방 있잖아요. 디올 가방 그 파우치 그거에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도 뭐 처벌한다. 아니 원래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그 과거에 처벌이 잘못됐으면은 그 다시 뭐 특검이 기소해서 형을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얘네들은 그 당시 기소하는 검사나 판사를 괴롭히고 이런 단계까지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다 이제 많은 검찰이 지금 현장을 떠나고 있고 어차피 뭐 9월 10월이면 이제 끝나긴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1인당 검사 1인당 밀린 사건이 미제 사건이 500건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자기 그 범죄자 정치인들 구하려고 하다가 우리 민생을 다 박살낸 케이스예요. 사실 억울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그다음에 유죄 나오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고 이런 거가 우리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아니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 경찰을 이제 경찰 혼자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지네들도 경찰을 안 믿으니까 맨날 경찰 대신에 뭐 특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경찰 남기고 다 없애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제 우리 이 나라는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로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치안도 이제 앞으로 점점 베네수엘라 되고 있어요, 진짜. 네, 그 법외국제 말씀하시니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 법외국제를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될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2심 판사 아닌가요, 항소심? 그렇죠. 그때 사진 확대했다고 뭐 이게 조작이다. 이제 조작이다. 야. 그거야말로 왜곡이죠. 법을 왜곡한 그렇지. 거죠. 우리 앞으로 사진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다 가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심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도 이재명 대통령 자격이 남은 거니까 2심 판사가 정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될 때 그 2심 판사 아마 대법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책으로 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자, 이 와중에 희망의 나라노님 슈퍼챗으로 박상용 검사 힘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정의로운 검사, 몇 안 되는 정의로운 검사까지 탈탈 털어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상용 검사가 어제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나와서도 일당백으로 논리로 다 압살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조특위에도 나왔는데 일정이 통보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 선서와 관련해서 서영고 위원장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있고. 그래도 이런 의인 한두 명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을 안 했을 텐데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법 재판을 받고 있는 애들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애들이 국회 나와서 뭐 물어보면 항상 뭐라는지 아세요?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 중이라서 근데 지금 이화영, 이재명 이 사건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공소가 제기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녹취록을 갖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담당 검사를 갖다 지금 마치 악의 화신처럼 몰아붙이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이화영 억울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왜 다 뒤집었어? 주범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거 주범을 잡기 위해서 종범을 구슬리는 거가 이게 나쁜 건가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다 그렇게 하지 않나? 맨날 얘네들도 지금 특검도 하는 짓이 그거였잖아요. 맨날 밑에 있는 사람들 하면서 결국 윤석열이라고 불라고 맨날 지금까지 이 짓을 특검이 하고 있는데 그거 녹취해서 다 그건 왜 안 까? 그것도 까자니까 왜 안 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얘네들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진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정말. 맞아요. 아휴.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방금 속보로 네. 법원에서 주호영 의원 가처분 기각됐지만 공관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재경선을 실시할지 이진숙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해서 아니면 그냥 법원도 기각을 했겠다 이대로 갈지를 주말 중에는 공관위가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빠른 결정 이후에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맞습니다. 시간을 너무 질질 끌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당부 말씀 정도 남기고 주말에 어떤 결정들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 부분은. 네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판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기각 같은, 이런 결정은 좀 일찍 하면 안 될까? 왜 우리가 이런 유튜브 하고 있는 도중에 이걸 들어야 되냐고. 이거 미리 알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왜 기각을 했고, 이건 차이가 뭐고, 이런 거 해가지고 비판을 할 거 비판하고 수용하고 하잖아요. 왜 5시 반 넘어서 하는 거야? 멸콩을 노린 거야, 이거? 그것도 이건 아니죠. 딱 퇴근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좀 일찍 하라고 그냥 점심 먹고 하면 어때? 2시쯤 하고 우리가 그 얘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도 그 논의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자니까. 좀 왜 일부러 그러잖아. 일부러 왜 그러고 금요일 날 했고 그러고 근데 내 금요일 날 약한 거 몰라. 예. 근데 대구가 화제니까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대구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네. 뜬금없이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는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해명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분 어느 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표용지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지. 뭐 김부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번 김부겸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일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찍 하겠다고 하면서 일찍 아니고 김부겸이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래요. 예전에 그 경남도지사 하시고서 또 대선 출마하셨고 그죠? 도전 공백.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시장 하시다가 대선 출마하시니까 그렇죠. 대구가 또 시정 공백. 저는 그 시정 공백이 있던 1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저의 지인들이 다 또 대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사범대를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대구에서 다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대구는요, 그야말로 이 대구 지킴이, 대구 지자체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1년 정도 갔기 때문에 도시가 그야말로 붕 떠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또 우리 당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본인께서 이 대구 시민들이 우리 대구가 뭔가 좀 구심점이었고 뭔가 붕 뜬 것 같다라는 그런 현상을 본인의 대권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셔놓고서는 지금 와서 김부겸을 지지한다? 전화 한 통으로 그래 부겸이네 지지한대 이렇게 한마디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그냥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아닌 김부겸을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의 한 전략으로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대구 정서가 제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뭐 민주당 찍겠나마는 국힘이 계속 이카면 아마 투표 못하지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 친구 지인들이 대구 사는 분들이. 그러면 민주당은 못 찍는다라는 정서를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닌 김부겸을 찍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을 가장 못되게 나쁘게 공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솔직히 화가 좀 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전 시장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홍준표 이분이 누구 지지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잖아요. 2022년 3월에 그 대선 때 있잖아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이 박빙의 승부였는데 경선에서 홍준표 이분이 졌어요. 결승에 졌는데 졌으면 당연히 이제 결과에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밀어줘야 되잖아. 그때 윤석열 지지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선거운동 도와달라고 해도 계속 외면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날 서울시 이제 거기 광화문 광장에서 후보들 다 모여가지고 유승민까지 나와가지고 모두 이렇게 손을 들어왔는데 홍준표 인간은 그때 건강검진 받는다고 1박 2일 건강검진 받는 거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 또 건강검진 피리미널 잡혔네. 지가 그날 잡은 거잖아.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분이 저렇게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저렇게 지지하는 거 보면 참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인가 정말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지방선거 말아먹을 때 대표가 혹시 홍준표 아니었나? 아니었나?
그때 참패 우리가 네. 2개 하고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강남구청도 졌죠 우리가. 그때 진짜 그 부산, 울산, 경남 다 진 그런 정말 유일한 선거가 그 선거인데요. 그 선거의 책임자로서 저는 그냥 지방선거에는 말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뛰던가 뭐라도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얘기긴 한데 가처분이 이렇게 늦게 나면서 우리 당 지지율에만 악영향을 끼쳤다 생각이 해요. 왜냐면 후보가 딱 조각이 되고 나면 세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선거의 어떤 슬로건 같은 것들, 선거의 당 노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송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는데 저희 당 이 선거송을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왜 재능이라는 건 한 명한테만 이렇게 몰빵되는 거야.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영어의 음악. 그래서 제가 예, 가사를 사실 쓰면서 우리 그 지난 추웠던 겨울부터 봄까지의 애국 시민들의 그런 광장에서의 외침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가사를 썼는데 이게 또 후보가 빨리 딱 조각이 되고 지방선거 체제가 딱 돼야지 노래도 이제 오픈이 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뭔가 단합돼서 이제 출발합시다 하고 기세를 쫙 끌어올려야 되는 그 타이밍이 이런 가처분 문제 혹은 우리 당 출신 원로의 다른 당 지지 선언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뒤처지고 발목 잡히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럼 그게 다 민주당으로 가냐? 아닙니다. 무당층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앞으로 제발 잘하겠습니다. 대구에 우리는 정말 석고대죄하고 온 힘을 이렇게 지금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당한테 회초리 들고 싶겠어요. 그러니 2배, 3배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이재명이 개헌하자고 슬 미끼를 뿌렸어요. 네. 근데 이 개헌에 우리는 당론으로 이거 결국 이재명 연임 개헌 아니냐 안 한다라고 했는데 네. 심지어 대한과 미래나 친한계도 다 안 한대요. 그 조경태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개헌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교수님? 한지야?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 대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대본이 여기 있는데 대본을 안 보시면. 김용태.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야, 진짜 산 넘어 산이나 요새 김용태를 좀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김용태가 뭐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워낙 좀 이상한 일 많이 해가지고 저는 뭐 그냥 그때 욕하다가 요새 좀 뭐 잠잠해서 한동안 뭐 이 파문 때문에 잊고 살았는데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꺼진 김용태 다시 봐야 된다. 역시 김용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조경태까지 반대했으면 당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이건 결국 당론인 건데. 네, 아무리 미사여를 갖다 붙여도 네. 이재명 연임 판 깔아주는 단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야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그냥 슬쩍슬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당론 어기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네.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87 체제 얼마나 오래됐냐, 이제 한번 바꿀 때 됐다 이런 건데요. 그냥 뭐 일반 뭐 개정 뭐 시행령도 아니고요. 이거 헌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치열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서 개헌이라는 거 한 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갑자기 그냥 우리 투표하는 김에 이것까지 그냥 끼워 팔기 하는 겁니까? 지금 개헌을 끼워 팔기를 한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5.18과 그다음에 부마 항쟁을 이 헌법 전문에 넣는 거를 개헌의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요. 독재 국가들, 완전 그 전체주의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민주화 뭐 운동의 어떤 항쟁 같은 것들을 전문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것이 굳이 헌법 전문까지 넣어서 해야 할 문제인가?
왜 그런 나라들하고 좀 우리가 궤를 같이 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뭐 물론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같이 일단 물음표를 던지고 보면 약간 독재주의 국가들이 헌법에 그런 거 엄청 장황하게 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저 같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것을 여러 번의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거는 지상파 3사에 다 태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그래서 개헌이라는 거를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개헌을 해서 누가 가장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 본인 임기 때 개헌 한번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월담 선생님, 우원식 의장만 기분 좋겠죠. 내가 뭐 개헌을 해낸 의장이다. 뭐 이런 뭐랄까 일단 중요한 어떤 표창장 하나 얻는 그런 훈장 하나 얻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러면 그 다음 개헌도 한번 해본 거 두 번째는 더 쉽겠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을 제대로 지금 단추를 끼워야 돼요. 이렇게 김용태 의원처럼 자당 의원 욕하지 말라고 했지만 욕은 아니니까 이거는 저는 김용태 의원의 의견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헌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론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당 의원한테 태클 거는 게 아니라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당직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당내 내부 갈등 가지고 국회의원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론이라는 게 어느새부터 너무 그냥 허수아비 취급을 받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럴 거면 정당을 왜 같이 해요? 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무소속하지. 당론 안 지킬 거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기 뭐 당내 의원들이 이제 거기 정신 못 차리고 저 개헌론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개헌 좋아 나도 해볼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청년이 나서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사자후를 터트리고 뭐 이러는 거가 청년의 역할인데 오히려 청년 혼자 지금 설치고 앉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5.18 뭐 그것도 전문에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도 이제 여순 사건 돼서 들어가고 뭐 동학 농민 사건도 아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우리 아마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헌법 전문을 가진 나라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런 투쟁들, 공산혁명 투쟁까지 포함해서 그게 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